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해서 안태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신박한 초등생활에서는 그동안 영어 동화책 읽기에 대해서는 몇 번 다뤘는데 갑자기 영어 원서라고 하니 확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 원서 읽기는 그냥 영어 동화책 읽기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영어책을 읽는 활동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파닉스를 어느 정도 마스터한 초등생이라면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영어 동화책 읽기를 생각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영어 동화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려가기도 좋고 또 아이가 스토리 자체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늘 인기가 많은 활동입니다. 예, 맞아요. 학부형님들이 영어 독서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어 독서가 독서 능력과 영어 실력 향상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은 영어권에서 검증된 어린이 도서 저자들의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도서 대여 서비스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출판된 원서를 원어민이 읽어주는 오디오북도 아마존 같은 사이트에서 월 정액권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혼자서도 영어 원서 읽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혹시 아이가 읽을 영어 원서를 고르는 과정에서 단순히 AR 지수나 렉사이 지수만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AR 지수와 렉사이 지수, 아마 엄마표 영어 원서 읽기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형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둘 다 영어책에 나오는 문장의 길이, 어휘 수준 등을 고려해서 영어책의 난이도를 수치화한 거예요. AR 지수와 렉살 지수라면 저희 신박한 초등생활 62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보통 영어 독서를 전문적으로 시키는 학원에서 이 지수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영화 동화책을 읽게 하고 책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연습하는 활동을 병행하죠. 예, 일반적으로 독서 교육을 할 때 아이가 읽을 책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독해 가능성과 흥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어 독서학원 같은 곳에서 주로 초점을 두는 건 아무래도 아이 입장에서 독해가 가능한지겠죠. 아이가 읽을 책을 골라주는 과정에서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든지 흥미로워하는 분야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읽을 책을 추천해주는 리딩 학원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아이들한테 영어 독서를 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점은 동화책이 쉬운지 어려운지보다 아이의 독서 취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 독서에 대한 흥미가 오래 가려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인지도 살피면서 동시에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인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아이의 입장에서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말도 아닌 영어로 읽어야 한다면 정말 지루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아이의 독서 취향은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즐겨 읽던 우리말 책의 주제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은 책은 뭐였나요? 어떤 캐릭터가 주인공인 책을 좋아했나요? 혹시 책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다면 즐겨보는 영화는 있었나요?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를 들어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 때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여러 버전으로 읽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일 텐데도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지 궁금했는데 전쟁에서 어렵게 승리하고 살아남는 부분들이 재미있대요. 그리고 유독 주인공들이 모험을 떠나는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시리즈 같은 영화 스토리에 흥분했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영어책을 읽기 시작하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에는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는 매직 트리 하우스나 자연재해에서 살아남는 내용의 I Survived 시리즈를 골라서 구해줬었어요. 각 권마다 일어나는 모험을 책 표지 뒤편의 소개글을 참고해서 아이한테 우리말로 설명해주고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르게 했더니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내용이 궁금해서 책을 읽더라고요. 보통은 아이가 한 방면으로만 치우쳐 책을 읽는 편독을 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영어 독서에서만큼은 편독을 용인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독려하신 셈이네요. 네.
특히 엄마가 책을 함께 읽어주는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어휘력이 쌓여서 스스로 읽기를 시작할 때쯤이면 더욱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독서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서 영어 원서 읽기에 실패한 경우인데요. 일단 오빠보다 책 읽기 자체를 즐기는 편도 아닌데다가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는 창작 동화를 유달리 안 좋아했었는데 영어 학원에서 처음 접한 동화책이 대부분 그런 종류의 책이었던 거예요. 영어 독서라면 질색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얘가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양파의 왕딸기 같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가 궁금해할 만한 줄거리의 영어 원서를 함께 골라서 같이 읽어보면서 영어 동화책에 대한 흥미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보통 교육은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플러스 1 또는 2를 더해주는 건데 영어 원서 읽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1 수준을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이가 영어 책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접근법을 쓰는 건데요.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라면 오히려 책에 나온 영어의 수준이 좀 높더라도 아이가 읽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어 동화책 읽기가 꾸준히 이루어지려면 아이의 독서 취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아이와의 대화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좋은 교육은 아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인데 그와 같은 맥락인 거죠.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 조금씩 따뜻해지는 밤 물론 나도 따뜻해 내 작업실 난방이 잘 되거든 누구는 조금 더 쌀쌀해지는 밤